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멤버십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 6월 초까지는 제가 이 가장 낮은 단계 비디오 프리 등급으로 가입해주신 분들도 유튜브 게시물에 보시면은 거기다가 풀 패키지에 해당하는 전체 분석표를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같이 열람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6월 5일 이후로는 다 중단이 됩니다. 많이들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텍사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디그롬이랑 패디가 붙네요. 자, 디그롬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8경기 동안 1.85, 볼넷도 안 줘, 피홈런도 많이 안 맞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디그롬이 지난번 경기 때 디그롬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삼진을 빵개 잡는 되게 좀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디그롬이 지금 올 시즌도 뭐 삼진 페이스가 사실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잘 잡아주고 있고, 위기 상황에는 삼진 능력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경기 때 디그롬 스스로 나의 이런 좀 제구 같은 것들이 잘 되지가 않았었고, 본인이 자랑하는 강점 있는 슬라이더나 포심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근데 디그롬은 일단은 지금 부상 복귀 시즌 치고는 정말 오랫동안 재활을 했잖아요. 이 정도 성적이면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몇몇 선수들의 이런 팔 각도가 좀 낮아진 것들, 안정적인 투구를 하기 위해서 사이드 암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원래 디그롬도 이렇게 오버핸드 피칭 선수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디그롬이 2021년에는 그 변화구들이나 뭐 직구에 팔 각도 같은 것들이 올해는 상당히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6, 7도가량 내려가는 게 보인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보니까 뉴스에 있던데, 이제 5년 만에 디그롬의 팔 각도가 한 5도가량 내려갔다. 디그롬이 그동안 엄청 부상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상의 위협이 덜한, 리스크가 덜한 그런 투구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디그롬은 지금 뭐 나이도 많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괜찮은 이런 부상 복귀 시즌을 좀 보내주고 있다. 디그롬은 저는 지금 그냥 안정감 있는 선택지라고 보이기는 해요. 지난번 경기처럼 뭐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뭐 없진 않겠지만은, 한창 잘하고 있다가 그전 경기도 이제 휴스턴 상대로 막 8이닝 무실점, 양키스를 7이닝 2실점 이렇게 하다가 토론토한테 5.1이닝 동안 2실점을 했다. 이거는 근데 토론토가 사실은 삼진을 많이 안 당하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난 경기는 디그롬 최초로 삼진을 하나도 못 잡았던 경기다. 그런 건 아쉬운데 그래도 디그롬이 못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릭 패디, 기록상으로 에릭 패디도 얼마 전에 뭐 완봉승도 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최근에 디트로이트나 볼티모어한테는 한 5이닝 정도 먹으면서 4실점, 5실점으로 마냥 뭐 믿음직하진 않아요. 이거는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팀적으로 사이클이 좋았을 때, 그때는 전반적으로 뭐 선발 투수들도 잘해주고 빠따도 잘했는데, 요즘은 세인트루이스 선발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있죠. 어제 그나마 소니 그레이가 좀 버텨줬지만은, 패디 역시 고점은 있지만 사실 뭐 상대를 찢어놓는, 짓밟는 피칭, 그런 것들이 잘 되진 않는다. 자, 패디도 이런 것들 하나 보면요, 제가 에릭 패디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숫자상으로는 패디의 이런 메이저리그 커리어 초반, 이때 워싱턴 시절에는 그냥 못했는데, 이 중에 밑에 있는 두 줄, 올해랑 작년 이렇게 있는데, 그냥 패디는 메이저리그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장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스탯캐스트가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뭐 삼진을 잘 잡는 것도 아니요, 제구가 지금 좋은 것도 아니야, 공이 빠르다거나 뭐 페이스볼 스핀이 좋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배럴 타구의 비율이라든지 하드 히트, 이스트 벨로시티, 뭐 2차 시표 이런 거 상으로는 패디를 사실 좋게 볼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디도 세부 스탯 상으로는 지금 뭐 2차 지표, 기대 방어율 값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이런 3.90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찍혀요. 패디의 개인 능력 자체는 아주 뭐 돋보이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 근데 어제 이제 텍사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텍사스는 지금 경기가 뭐 60경기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빠따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길게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냥 이 경기도 7.5여도 언더를 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패디가 의심스럽지만은 어제 텍사스의 빠따 참 믿음이 안 가죠. 저는 언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경기, 랑엘 수아레즈랑 그리고 이제 퀸타나가 붙는데, 이건 일단 퀸타나가 복귀 등판이거든요. 퀸타나 올 시즌 성적 2.65면은 나쁘진 않아요. 미러키도 선발이 참 부족한데 퀸타나가 노장이지만 잘 채워주고 있었단 말이죠. 부상 당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고, 그 전에 옛날에 막 2010년대 초반 이때는 화싹에서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년대 후반에는 조금 부침이 찾아왔었고, 2022년 이후에 다시 부활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꾸준하게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올해는 근데 뭐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 좋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퀸타나도 이제 복귀전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들이 딱히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레인저 수아레즈는 일단 그 올 시즌 복귀 첫 경기 때 3.2이닝 7실점으로 복귀전을 망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콜로라도, 애틀랜타 이런 팀들한테 4경기 동안 1.01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얘도 구속이 빠르진 않지만은 좌완이고 땅볼 투수로서 효과적인 피칭들을 상당히 잘해줘요. 제가 어제도 이제 헤수스 러자도 얘기를 하면서 러자도가 좌타자들 상대로 상당히 강하다. 올해 그런 모습들이 돋보인다라고 했는데 수아레즈도 좌타자한테 굉장한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제가 어제도 미러키의 뭐 사이프렐리, 투랑 옐리치 막 이런 애 얘기를 하면서 미러키의 좌타자들이 조금 고생할 만도 하다 이랬는데 미러키가 그냥 러자도를 뚜드러 팼습니다. 뭐 그런 경기도 있지만 어쨌든 수아레즈도 가지고 있는 이런 공 자체는 약간 러자도랑 다른 스타일이기도 하고 직전 경기도 이렇게 뭐 그 타구의 속도 억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됐었습니다. 그나마 좀 볼넷이 있는 거 그런 게 아쉽지만은 사실 수아레즈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첫 경기를 조졌지만은 최근 4경기를 아주 잘해가지고 2점대 방어율로 내려오기도 하고 제가 방금 뭐 수아레즈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수아레즈는 미러키 타자들한테는 좀 약한 면모가 있다. 45타석 동안 피안타 359 정도로 약한 면모가 없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걱정인 것 같아. 퀸타나는 235타석 정말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 2사강으로 얼추 막아준 부분이 있다. 하지만 퀸타나가 복귀전이어서 상태가 어떨지 그런 것들은 좀 불투명하고 퀸타나가 역대 이제 필라델피아한테 10경기 동안 2.33으로 굉장히 좋았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복귀전이어서 많은 이닝을 던질 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상태가 좋을지 모르겠다. 마이너로에서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민인지라 솔직히 배팅하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뭐 필라델피아가 어제는 대패를 했지만 필라델피아 승리나 뭐 한 점차 게임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틀랜타랑 보스턴 경기 브라이스 엘더 그리고 게럿 크로시의 경기인데 여기도 이제 브라이스 엘더가 복귀 등판이거든요. 얘도 그 전에 5경기 동안 엘더가 사실은 작년에 되게 못했어요. 재작년에는 전반기 때 아주 뭐 우수했었고 근데 작년에 못해가지고 애틀랜타도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AJ 스미스 슈어버가 이제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엘더가 또 그 로테이션의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5경기 동안 3.10으로 잘해줬었는데 지금은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6.52로 안 좋은 면모도 보였었거든요. 엘더가 일단 올라오긴 오는데 많이 넣을지도 모르겠고 마이너리그 상태도 안 좋았다. 그런 것들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처럼 뭐 슈벨렌바가 나올 때 이럴 때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게럿 크로시에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 2.04로 아주 훌륭하죠. 딱히 뭐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 뭐 커터 같은 거 많이 쓰면서 안정감 있는 운영을 할 때도 있고 싱커도 많이 쓰면서 올 시즌에는 땅볼 유도율이 48.3% 막강한 구위를 갖추고 있지만은 땅볼 운영까지 된다. 이런 면 때문에 저는 크로시를 꽤 고평가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벌써 커터가 플러스 10이다. 작년에는 포심이 정말 좋았는데 올해는 포심이 구속도 떨어지고 별로 안 좋거든요. 대신에 커터로 이거를 뭐 난관을 타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난번 경기 때도 삼진을 11개를 잡았어요. 아무래도 이건 선발상으로는 크로시에를 우위로 봐야겠다. 네, 뭐 그런 경기인 것 같거든요. 선발상으로도 그렇고 보스턴이 앞서는 게 맞는데 사실 보스턴이 지금 브래그먼이 없는 동안 물론 데버스가 5월달에 정말 잘했지만 브래그먼이 지금 OPS가 0.9가 넘어요. 그런 타자가 없다 보니 보스턴의 점수 생산력이 참 이게 의구심이 든다. 그런 생각들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제도 보스턴이 정말 못했고 보스턴이 최근에 7경기 동안 1승 6패 정말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브라이스 엘더 정도면은 여태까지 만났던 선발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 면이 있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로시에 등판이면은 에이스가 나와가지고 보스턴의 안 좋은 흐름을 좀 끊어줄 만도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경기 같아요. 보스턴의 지금 빠따력 엘더 마이너리그 때 뒤지게 못해가지고 부상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언더도 뭐 보기는 보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보스턴의 승리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다. 배당도 나쁘지는 않고 하지만 보스턴 역시 빠따라든지 불펜 구간에서는 그렇게 안정감을 못 주기 때문에 크로시에가 최대한 오랫동안 애틀랜타를 좀 잡아주고 보스턴이 충분히 이길 만한 점수를 뽑는 게 중요한 매치 같습니다. 그 다음 볼티모어랑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찰리 모튼 그리고 에드리안 하우저인데 하우저랑 이제 브라이스 윌슨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원래 작년에 미러키에서 좀 롱릴리프 역할도 해주고 그런 애들이었는데요. 하우저도 얘도 한 최근에 2년 동안에는 선발로서의 값어치가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한 팀의 4, 5선발 정도를 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잃고 화싹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화싹으로 가니까 마이너리그 2경기를 졸라 잘했어. 그러고 나서 콜업되고 나서 2경기 모두 6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피안타 2개, 3개밖에 안 맞고 시애틀이랑 매츠한테 특히나 매츠 원정 그 어렵다는 매츠 리그 전체 홈발 1등인데 거기서도 하우저가 호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우저가 심상치 않기는 해. 하지만 이런 성적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냐. 여태까지 그러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의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찰리 모튼 제가 얘 나오면 꿀 빤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찰리 모튼이 지난번 경기가 아마 더블헤더 2차전이었나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5월 26일날 구속도 이제 한 94마일가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찰리 모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커브거든요. 커브가 거의 뭐 한 지금 10년 가까이 매번 플러스 피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 막 플러스 29, 플러스 28을 찍은 적도 있었다. 올해는 조금 아쉬운 편인데, 지난번 경기 때 올해 사실 커브도 안 먹히고 별로 안 좋아요. 모튼이 되게 안 좋은 시즌이지만은 그 이후에 롱릴리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세인트루이스를 막아줬거든요. 그때는 세인트루이스가 정말 기세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모튼이 좀 회복을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얘가 자랑하는 구종도 잘 먹혔었고, 이게 아무래도 내일도 낮 경기예요. 볼티모어의 낮 경기, 이 방어율은 떨어지고 OPS는 많이 올라가는 되게 오바를 볼만한 게임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9.5 기준으로도 오바를 봐도 상관없지만은, 어제 볼티모어도 화싹 경기가 언더가 났잖아요. 그거는 화싹에서 뭐 데이비스 마틴이 나오고 꽤나 괜찮은 선발이 나왔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나는 오늘은 오바는 그렇게 안 땡기는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저랑 달리 모튼을 만만하게 보는 분들은 오바를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하우저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심이 많이 되는 경기지만은, 하우저가 갑자기 올라서 잘하는 거냐 아니면 모튼의 회복세냐, 두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볼티모어가 바다적으로는 더 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볼티를 보고 싶거든요. 얘네들의 시리즈가 제가 계속해서 화싹의 프렌을 외쳤었어요. 내일은 화싹의 프렌이 이제 1.4배당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가 바다적으로 계속 뭐 이기곤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볼티모어 쪽을 헨슨까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시각입니다. 모튼을 조금 더 믿어보고 볼티모어 빠따가 낮 경기 때는 조금 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어슬렉티스 경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슬렉티스가 1승 16패요 뒤지게 못하고 있습니다. 빠따적으로는 괜찮아. 지금 계속해서 연패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15경기 동안 1승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 타율 자체는 244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어스 정도면 그래도 어슬렉티스의 에이스라고 봐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 못해가지고 방어율이 2점대였었다가 지금 5점대까지 올라갔죠. 최근 3경기 동안 4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 3.1이닝 9실점 이렇게 두드러 맞았었고, 마침 지금 토론토는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바다적으로는 최근 6경기 5승 1패인 것도 있고, 최근 이제 3경기 동안 18안타 4홈런, 15안타 2홈런, 10안타 4홈런 이런 식으로 최근 3경기 동안 홈런이 10개예요. 시어스도 홈런이 적지 않은 투수입니다. 플라이볼 비율도 높은데 홈런을 많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었고, 자, 이제 거스먼이 나오는데, 사실 거스먼이 좀 옛날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거스먼은 그냥 일단 이런 거, 얘가 일단 최근에 2경기 동안 7이닝 8이닝을 아주 뭐 잘 닫아주기도 하고, 거스먼 여기 보면은 커리어 내내 비슷비슷합니다. 배럴 타구라든지 이런 정타 컨트롤은 잘 안 되는 투수지만은 삼진 잡는 능력이나 제구력이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강점이 있다. 이 친구의 공을 던지는 능력 자체는 대단한 선수고, 그 대신에 타구의 질, 정타를 맞는 비율이 꽤 있다, 뭐 이런 선수거든요. 올해는 볼넷이 일단은 좋아졌고, 삼진 잡는 능력은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뭐 그리고 정타 많이 주고 이러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작년보단 낫다. 작년에도 거스먼이 초반 때 졸라 못하다가 후반기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올 시즌도 좀 오락가락해.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2경기 가량은 거스먼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삼진 많이 잡아주고 볼넷 안 주고 이닝 잘 먹고, 그런 것들이 토론토 에이스의 자질이거든요. 거스먼은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만 한다면 토론토의 3대 선발 베시, 거스먼, 베리오스 이 중에서도 사실은 1선발로 봐야 되는 건 거스먼이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모 때문에 얘가 이제 작년에도 그 이제 어슬렉티스를 상대로 9이닝 동안 5피안타 10K 경기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거스먼이 뭐 어슬렉티스한테 센 편이기도 하고, 시어스도 어슬의 에이스이긴 하지만은 요즘 포스로는 전혀 에이스라고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한번 토론토 쪽을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어슬렉티스 지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데 내일 경기 거스먼을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라이언 웨더스랑 버드송이 붙는데, 이 경기는 저는 조금 역배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어제도 사실 마이애미가 빠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4안타 치고 그냥 겨우겨우 이겼어요. 내일은 이제 헤이든 버드송입니다. 어제는 이제 로비레이가 나와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로비레이 대 에드워드 카브레라, 이거는 사실 로비레이를 위로 놔야 되긴 하는데 에드캡도 못하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내일 구도는요, 이거는 선발상으로 저는 웨더스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얘네들도 이제 선발로서 자리를 잡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버드송도 좀 올 시즌에는
초반에는 롱릴리프 역할을 많이 했다가 최근에 한 2경기 정도만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5이닝 1실점, 4.이닝 3실점 그냥 그저 그래요. 막 킥체인지업을 장착해가지고 뭐 선구자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불펜 때보다는 선발로 와가지고 조금 고전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방울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라이언 웨더스, 작년에 라이언 웨더스가 얘가 좋았을 때는 6월달에 한창 잘하고 그러고 부상당했고 7, 8월 날린 다음에 9월에 복귀를 했거든요. 부상당하고 나서 9월달에 조금 깎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는 사실 좀 시즌 스타트는 느렸어도 지금 3번의 선발 등판에서 한 5이닝밖에 못 먹었지만 전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속 상승이 많이 보였었고 지난번 경기도 97.7마를 찍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이너리그 담금질도 잘 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언 웨더스가 버드송보다는 위에 있다고 보는데 마침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빠따 전혀 뭐 믿을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발상으로는 웨더스가 조금 더 믿음을 준다. 물론 웨더스가 이닝을 많이 못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 마이애미도 불펜 상황으로 가면은 샌프란시스코보다 순위가 확실히 밀리는 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마이애미 불펜이 정말 바닥에 섰다가 요즘엔 좀 좋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 마이애미도 불펜을 꽤나 잘 길러내는 그런 팀에 속해요. 저는 이건 좀 역배 후보라고 보고 있거든요. 웨더스 정도 등판이면은 한번 마이애미를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마이애미의 지금 다른 선발들보다도 지금 저는 얘가 가장 믿을만한 친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거는 역배 쪽으로 보고 언더 가능성도 내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의 빠따가 좀 약하다. 사실 마이애미의 빠따도 그렇게 막 엄청 믿을 거는 못 되기 때문에 어디도 뭐 3타밖에 못 치고 그래서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치 대 콜로라도 경기 클레이 홈즈랑 팔럼키스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리즈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은 메이저리그 홈 승률 전체 1등 메이저리그 원정 승률 전체 꼴등 두 팀이 붙는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매치한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경기가 프리랜드, 샌더텔라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 걔네들은 확실히 피안타가 정말 많다.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팔룸키스트는 어쨌든 신인급 선발이고 뭐 기록은 안 좋지만은 그 전에 나왔던 애들보다 표본상으로는 그렇게 막 두드러 맞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 경기가 그 전날들보다도 배당이니까 좀 구리다? 갈만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계속해서 매치 경기는 뭐 핸승을 막 주력급으로 놓고 이랬었는데 내일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클레이 홈즈가 그 전까지 나왔었던 애들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조금 못 미친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올 시즌 선발전환 첫 시즌인데 기록 자체는 괜찮지만은 글쎄 요즘 들어서는 클레이 홈즈도 이 좀 피홈런 같은 것들이 은근히 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글쎄 막 그렇게 막 믿을만한지 잘 모르겠어. 어제 나왔던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물론 매치를 보기는 좋지만은 매치가 빠따가 어제처럼 해주면 편하겠죠. 하지만 배당상으로는 그 전날들에 비해서는 이점이 그렇게 있지가 않다. 매치를 보기는 좋은데 픽으로서의 매력은 조금 떨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천사 경기입니다. 게빈 윌리엄스, 코아노비치 경기입니다. 자, 저는 이 시리즈는 계속해서 패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천사가 첫날에 소리아노가 나온 날에는 전 역배를 볼만도 하다고 했었고 그때는 역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핸드리스가 나오는 날에는 그 전날 같지가 않다. 이거는 별로 갈만하지가 않다 이랬는데 어제도 나름대로 잘했지만은 그래도 뭐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게빈 윌리엄스 대 코아노비치 저는 또 안 가고 싶거든요. 이게 코아노비치가 사실 시즌 초반에 작년만 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후반기 때 나와가지고 막 7이닝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이닝 많이 먹고 안정감 있게 막아주고 꽤나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저스전 기점부터는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어. 요즘에는 근데 또 이제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65이닝 동안 볼넷 10개였거든요. 지금 60이닝 동안 볼넷 29개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5월달에만 볼넷이 28이닝 동안 15개고 막 이래가지고 코아노비치가 사실은 이런 뭐 병살 유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은 제구력도 그렇고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별로 이점이 크게 없다고 보여. 방어울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 게빈 윌리엄스 얘도 제구력이 문제예요. 게빈 윌리엄스도 지금 52.2이닝 동안 볼넷이 32개입니다. 작년에는 78이닝 동안 볼넷이 32개였는데 지금은 52이닝 만에 작년이랑 똑같은 볼넷 숫자거든요. 그리고 피홈런도 벌써 뭐 작년만큼 맞고 있기도 하고 상태가 얘는 이제 긁히는 날에 제구 잘 되고 그런 날에는 파워피처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97마일짜리 포심을 가지고 있고 삼진도 많이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유형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뭐 땡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그냥 오바 정도만 살짝 보고 있는데 별로 그냥 이 시리즈는 저는 안 가고 싶네요. 그냥. 자, 다음 휴스턴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헌터 브라운과 타제 브래들리 대결인데 사실은 둘 다 조금 잘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헌터 브라운은 원래는 뭐 사이영 주자급이었는데 저번에 한번 템파베이한테 5이닝 5실점으로 되게 못했어가지고 그 경기 때문에 지금 방어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지난번에 얘가 그 헌터 브라운이 템파베이 원정 가가지고 5이닝 5실점 했던 날은 이 친구의 구속이라든지 RPM들이 시즌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던 날이었었다.
그래갖고 피홈런 3개나 맞으면서 고전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어슬레티스 만만치 않은 바다를 상대로도 6이닝 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얘가 고전했던 거는 그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다, 그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또 이제 홈으로 오기도 하고, 나는 그래서 헌터 브라운이 지난번 경기와는 사뭇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 시즌에 헌터 브라운은 그냥 리그 전체 포심 패스트볼 구종가치 1등 선수입니다. 플러스 14예요. 헌터 브라운의 포심은 뭐 97.2마일을 찍고 있고, 제가 뭐 스토프 퍼센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스탯들 얘기하면서 헌터 브라운이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얘기했었죠. 저는 그냥 헌터 브라운은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해요.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 분명히 잘하고는 있는데, 근데 타지 브래들리는 원래 이 친구의 주무기도 강력한 포시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한 삼진 능력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삼진 능력이 급감을 했고, 대신에 땅볼 유도 비율이나 정타 컨트롤을 잘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맞춰 잡는 데 초점이 있다. 지난번 경기 때는 포심으로 뭐 14휩, 헛스윙을 14번이나 이끌어내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 이 정도의 선발 맞대결이면은 헌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기는 해. 브래들리도 이닝 잘 먹고 막 그러긴 하지만은 7이닝을 먹더라도 한 3실점가량 해주고 막 그런 선수입니다. 안 될 때는 5이닝 동안 뭐 4, 5실점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 편이고,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브라운이 낫다고 봐요. 물론 이 경기가 어제 템파베이가 휴스턴을 그냥 때려 부셨다, 그런 날이긴 하지만 헌터 브라운 상대로도 가능할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휴스턴이 뭐 홈발도 많이 받는 팀인데, 어제 경기는 그냥 이단화적인 경기로 보고 있고요. 통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헌터 브라운은 지난 경기 템파베이한테 굉장히 고전했지만은 통산 템파베이 애들한테 46타석 동안 1-7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이 컨디션적인 이슈다, 그렇게 분석을 좀 하면서 휴스턴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시티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크리스 부비치, 이제는 아마 부비치가 메이저리그 방어를 1등일 거예요. 좀 갑툭튀한 친구죠. 얘가 이제 한 21년, 22년 그때는 선발로서 이 포심 패스트볼이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30을 찍었다. 그러고선 나락을 간 다음에 작년에 좀 불펜으로 많이 뛰었었고, 올 시즌 선발로 올라왔는데,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부비치가 옛날에 2022년도에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31이었습니다. 포심이. 근데 작년에는 플러스 4를 찍었고, 올해는 벌써 플러스 5를 찍고 있어요. 자, 2021년, 22년 이때는 부비치의 이런 포심의 그 RPM, 스핀수가 2073회, 2134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떠냐? 2408회를 찍고 있습니다. 회전수가 거의 한 2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좀 기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 지금 부비치도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부비치를 다룬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냥 뭐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인데, 제가 얼추 보니까 가장 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자, 부비치의 포심, 아까 말했지만 이런 RPM 얘기를 했잖아요. 2022년에 RPM이 2134, 그리고 올해는 2404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뭐 무브먼트상으로도 꽤나 차이가 크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보이는 거는 얼마나 공격적인 투구를 해주고 있냐 보면은, 존으로 넣는 비율이 옛날 안 좋을 때보다 한 4%가량 올랐고, 그리고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거의 한 7%가량 올랐어요. 그리고 제구력도 향상이 됐다. 이러면서 부비치의 이런 카운트를 잡는 용도로서의 패스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발전됐다는 소리거든요. 부비치가 사실은 뭐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맞춰잡기도 잘 되고 있고 제구력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캔자에서는 그냥 방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사실은 안 믿깁니다, 이 정도까지 막 잘해줄 줄은. 근데 아주 뭐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부비치가 지금 이제 그 5월 달에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5경기 32.1이닝 0.56 정말 잘했었거든요. 나는 부비치가 지금 캔자를 대표하는 선수 같아, 선발로서는. 그리고 상대인 카이더 몬테로, 얘는 이제 메인 선발로서는 조금 모자라죠. 작년에는 선발들이 많이 없을 때 스쿠발과 같이 디트로이트의 이런 로테이션을 지켜줬지만은, 올해는 그냥 좀 땜빵 선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오프너 다음에 올라올 때도 있고, 불펜데이급에서 한 4이닝 정도 던질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도 길게 먹지만은 한 5이닝가량 먹지만은 그냥 매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몬테로가 내일 뭐 얼마나 잘해줄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확실히 이거는 선발로서는 부비치가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그런 매치처럼 보이거든요. 선발상의 우세는 캔자가 먹고 들어간다. 사실 어제 이 디트로이트가 그 스쿠발이 나왔을 때도 이 와카가 물론 뭐 잘하긴 하지만은 스쿠발이랑 붙으면 조금 꿀리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도 그 경기를 이 두 팀이 되게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다. 경기는 그냥 8회에서만 갈렸었고, 그래서 캔자가 디트로이트에 비해서 뭐 크게 뭐 꿀린다는 생각 많이 없어요. 그래도 거슬리는 거라면은, 아무리 선발 차이가 부비치가 나고 괜찮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두 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디트로이트는 지금 메이저리그 아마 승률 전체 1등일 거예요. 38승 21패 팀이고 캔자는 31승 28패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팀의 체급, 나는 그게 걱정이야.
이것도 선발상으로는 켄자를 보기 좋은 경기지만은 배당 대비 디트로이트의 체급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몬테로가 일찌감치 쓰러지면 켄자가 편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면 켄자도 지금 이 빠따적으로 믿음을 크게 주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몬테로를 일찌감치 털어먹는다? 그러면 켄자가 편한 승리가 될 것이고 몬테로가 조금 버틴다면은 저는 언더 게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8.5 기준이면은 저는 이 경기가 8.5로 받은 거는 순전히 몬테로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켄자 승이나 언더 중에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컵스 대 신시내티 해보겠습니다. 타이온이랑 닉 마르티네즈가 붙는데요. 일단 닉 마르티네즈가 지금 안정감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6이닝가량 먹어주면서 이 기간 동안 못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26개의 삼진 그리고 볼넷이 6개. 작년에 닉 마르티네즈가 142이닝 동안 볼넷을 18개밖에 안 줬다. 그냥 정말 미친놈처럼 제구력이 또라이급이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었다가 이게 지금 7경기 동안 볼넷이 6개밖에 없다.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작년에 이런 제구력이 뽀록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다. 얘도 뭐 커터 같은 거 많이 쓰고 빗맞은 타구 양산한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닉 마르티네즈가. 그리고 이제 타이온. 자, 타이온은 가장 큰 문제 그냥 피홈런입니다. 피홈런. 제구력 좋고 원하는 곳에 꽂아놓을 수 있고 막 이런데 사실은 이제 좀 커터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작년에 썼었고 근데 좀 이제 정타 같은 것들이 가끔 삑 나면은 큰 게 막 넘어가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경기 이제 홈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인데 올 시즌 타이어는 홈에서는 2.67, 원정 4.96으로 홈에서 확실히 좋고요. 15개의 피홈런 상당히 많지만 홈에서는 5개, 원정에서는 10개였었다. 리글리 필드가 홈런적인 부분에서는 투수들을 조금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단적으로 지금도 컵스가 올 시즌 홈런이 79개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25개, 원정에서는 54개다. 제가 이런 얘기도 계속 했었어요. 원정에서는 홈에서 친 홈런보다도 거의 뭐 2배 이상이다. 그렇다면은 내일은 타이온이 뭐 피홈런에 대한 이런 면역이 조금은 될 것 같고 타이온도 최근에 2경기가량은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일단 뭐 언더 같은 거 7.5 기준이어도 언더 같은 거 볼만하지 않을까. 닉 마르틴은 제구랑 그리고 좀 안정감 타이온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좋고 홈런이 약점인데 홈런에 대해서는 리글리 필드에서는 조금 이점이 있다.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컵스에 빠따 그게 참 문제예요. 컵스가 무서운 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컵스도 지금 빠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신시내티는 어제 안타 하나 쳤고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고 승패는 나는 닉 마르티네즈 등판 정도면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인드라 컵스 쪽을 픽하기보다는 그냥 신시내티의 프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애리조나의 워싱턴 경기입니다. 코빈 번즈 그리고 미첼 파커 경기인데 자, 번즈는요 최근 5경기 동안 33이닝에 1.64 그냥 번즈다운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번즈는 선발 선수들 가운데 쿼터를 94마일 막 95마일 이렇게 꽂는 선수는 번즈랑 애쉬크래프트가 유의하다 이랬는데 애쉬크래프트는 이제 신시내티에서 불펜으로 가버렸죠. 번즈가 유일한 수준인데 그냥 번즈의 가장 주무기는 쿼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쿼터는 늘 최상위권이었었고 올해는 구속이 좀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번즈는. 요즘에 폼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애리조나의 1선발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제가 저번에도 메리 켈리 등판 때 워싱턴은 커터라는 구종에 대해서 리그에서 2번째로 대처가 좋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빈 번즈가 사실 이제 커터를 장착한 2020년대 이후로 워싱턴을 4번 만나가지고 23이닝에 5.08로 워싱턴한테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첼 파커 그냥 얘는 최근에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성적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차이 원정일 때는 뒤지게 못합니다. 최근에 6경기 동안 27.2이닝에 8.46 그냥 뒤지게 못하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는 얘가 막 1점대 2점대 방울로 되게 잘했는데 이후에는 그냥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 6경기 동안 이거는 아무래도 선발 차이는 번즈가 분위기로나 여러 면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다. 뭐 상대 전적이 아쉽고 이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번즈가 파커보다는 믿음을 준다는 건데 지금 이게 애리조나가 팀상으로 1승 9패잖아요. 최근에 팀의 사이클이 좋지도 않고 번즈 역시 잘하고는 있지만은 워싱턴한테 약했다는 것들 이런 게 있긴 하더라. 이렇게 좀 변수가 많아가지고 물론 번즈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의 안 좋은 분위기를 깨워줄 만한 선수다. 그거는 맞고 파커도 만만하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이게 워싱턴이 어제도 그렇고 빠따 분위기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럴 거면은 차라리 1승 9패 애리조나를 번즈가 구원해줄 가능성보다는 오바를 보는 게 조금 더 선택적으로는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참 이 시리즈가 배팅하기 참 맛이 없는 경기 같습니다. 배당도 1.31밖에 안 되고 헨슨 가야 되는데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애리조나 쪽을 보긴 하지만 사실은 오바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는 있다. 그런 마인드라서 저는 오바를 조금 더 좋게 볼게요.
자, 그 다음 시애틀 대 미네소타, 카스티오랑 패덱이 붙는데요. 카스티오도 사실 좀 방울이나 다 괜찮아. 근데 이 보여지고 있는 방울보다도 실제 경기를 보면은 카스티오가 믿음을 많이 못 줘요. 옛날에 비해서 그냥 꾸준하게 뭔가 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난번 경기 때 구속도 잘 나왔었고 홈에서 원래부터 이점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시애틀에 부상이 되게 많은데 카스티오가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편이죠. 뭐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한데, 그리고 이제 크리스 패덱, 원래 그 샌디에고에서 얘를 버렸을 때 크리스 패덱이 옛날에 뭐 부상도 있었고 토미존 수술 이후에는 옛날만큼 구속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경기들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처음에 좀 고전하다가 2경기가량 고전하다가 이후에 9경기 동안 2.34라는 정말 훌륭한 성적을 찍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삼진 개수가 많았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얼추 잘 막아주고 있더라. 이닝 소화 능력도 괜찮아졌고 지금 미네소타에서는 꽤나 믿음을 주는 투수라는 말이죠. 단순히 여기 뭐 9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으로 좁혀봐도 전부 다 2점대 방어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패덱이 얘가 나오면 나름대로 아주 뭐 털릴 거란 그런 생각은 많이는 안 들어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도 제구력도 좋아졌고 피홈런도 적게 맞고 있다. 근데 이거는요, 어제 경기도 사실 시애틀의 브라이스 밀러 대 미네소타 베일리 오버, 이 구도가 선발들이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 못했고 연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불펜 소모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7.5라는 낮은 기준점 상태로는 시애틀이 최근에 6번 경기 연속으로 오바고 10경기 중에 9번이나 오버했었다고 하기도 하고, 선발상으로 봤을 때 사실 오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경기는 아닌데 패덱이 요즘에 한 5이닝 동안 2실점 정도 해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시애틀이 어제도 봤지만은 빠따가 경쟁력이 없진 않습니다. 랄리 같은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등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애틀은 한편으로는 불펜이 약해졌다는 거 이런 것도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시애틀 승에다가 오버 보고 있거든요. 시애틀 승 보는 거는 그냥 카스티오가 그래도 뭐 믿을만하다 뭐 그런 수준이고, 패덱이 정말 막 7이닝 가까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경기를 길게 갔을 때는 이거를 미네소타가 해주겠다 그런 믿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투도 많고 불펜 소모도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사실은 똥냄새가 많이 나는 경기지만 저는 뭐 오바라든지 시애틀 승리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디에고 대 피츠버그 경기, 저는 이 시리즈도 사실은 되게 좀 뭔가 밋밋해요. 이게 어제 경기도 이제 시즈 대 폴터 구도였는데 이게 베일리 폴터가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어제 사실 시즈보다도 폴터한테 조금 더 믿음이 있었어. 저는 샌디에고 승리 안 봤거든요. 난 오히려 언더만 봤지. 그리고 피츠버그 프렘 봤는데 그냥 피츠버그가 5대0으로 승리를 먹여줬습니다. 그 전날에도 피베타 대 켈러, 이것도 켈러가 꽤나 잘하고 있었고 피베타도 잘해가지고 저는 언더만 봤는데 그 경기도 언더가 됐어요. 샌디에고가 그래서 요즘에도 여전히 빠따가 맥을 못 펴고 있다. 사실 이제 중심 타자인 마차도나 타티스 이런 애들이 조금 오락가락한 것도 그렇고 둘이 뭐 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 뭐 크로네어스라든지 지금 뭐 잭슨 메릴도 부상 복귀해가지고는 그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보니까 샌디에고의 타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제 샌디에고 홈구장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요. 앤드류 히니도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었다가 약간 이제 좀 기록이 안 좋아진 것들이 있기는 한데, 히니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뭐 다저스에서도 뛰기도 했었고 통산 샌디에고 상대로 7경기 동안 2.08이라는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스케스도 얘도 이제 뉴욕에서 건너와가지고 5경기 2.89 최근 좋은 모습이 있고, 원래는 제구력이 문제였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에는 볼넷을 3개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괜찮아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8.5면은 언더를 보는 게 맞겠다. 전 이것도 샌디에고의 타격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가지고 배당 대비 승리는 그렇게 갈만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면은.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양키스 경기인데, 사실은 이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저스의 분위기는 안 좋았었고 양키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다저스가 연일 양키스를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프리즈도 때려 부셔, 윌 워렌도 잘하고 있는데 때려 부셔, 내일 야보로가 나온다? 사실 야보로 이제 뭐 작년까지인가? 그때만 해도 다저스 소속이었었죠. 그리고 야마모토가 나온다. 그냥 이 정도 매치업이면은 그 전에보다도 사실 다저스가 선발로도 크게 앞서고 요즘에 빠따 기세로도 앞선다. 무난하게 다저스를 보면은 됩니다. 그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월드 시리즈도 붙었었고 근데 별로 배팅하고 싶지가 않은 경기 같아요. 아메리칸 리그나 내셔널리그 대가리들끼리 붙는 경기이기도 하고, 야마모토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약점이 그 일본 야구에서는 원래 6일 휴식 로테이션을 돌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와서도 거기에 이제 좀 초반에 좀 이제 대접을 해주다가 지금은 다저스가 선발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최근에 4경기 연속으로 5일 휴식으로 등판하고 있는데, 처음에 5일 휴식 받고 등판했을 때 존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3경기 동안에는 그것들을 다 극복을 해가지고 좋은 피칭을 해주더라. 5일 휴식일 때는 3.19, 그 이상일 때는 1.8인데 지금도 이제 5일 휴식이거든요. 이런 3.19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뭐 포신 페스티벌도 나름대로 가치를 평가를 잘 받고 있기도 하고 스플리터 여전히 미쳤고 이래가지고 저는 야마모토의 상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야보로
야보로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양키스가 이 야보로가 그 선발 로테이션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전에는 롱릴리프로 뛰고 이랬는데 선발로 올라가고 나서 3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야보로는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냥 매번 똑같아요. 리그에서 먹히지 않을 만한 수준의 구속이라든지 스핀을 가지고 있지만은 압도적인 이런 이스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컨트롤, 정타를 정말 안 주는 투수라는 거거든요. 여기다 원래 제구력은 좋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별로인 셈이고 삼진 능력이 오히려 좋아졌고 이래가지고 야보로는 그냥 명확해요. 범타를 유도를 많이 한다. 이래갖고 다저스가 지금 프리드 공략할 때나 어제 윌 워렌을 때려 부술 때나 뭐 홈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역할이 컸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글쎄 한편으로는 이 경기가 마냥 편하진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예측은요, 제가 어제도 했었어요. 윌 워렌이 요즘 괜찮기도 하고 RPM이 좋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선발로도 다저스가 좋고 빠따적으로 지금 다저스의 기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은 그냥 다저스 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리즈는 물론 그 전의 구도에 비해서는 프리드가 나올 때라든지 어디 워렌 넷 구도 그런 거보다는 다저스가 오늘은 선발도 앞서고 여태까지 빠따적으로도 그냥 압살을 해왔다. 그런 게 있어서 다저스를 보기 편한 날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시리즈는 배팅을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좋게 보신다면은 다저스를 뭐 좋게 보셔도 좋을만한 경기 같아요. 저는.